엄마 그만 좀 해주세요. 엄마는 차마 아들의 묘를 뜨지 못하다 힘겹게 마지막 인사를 남깁니다. 전 국민을 충격과 슬픔에 빠뜨렸던 천안함 폭침 사건. 꽃다운 젊은이들이 차디찬 바다에서 숨져간 지 5년이 지났지만 우리 해군 지도부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습니다. 지난해 말 시작된 방위산업비리 수사로 구속된 해군 장성은 두 전직 참모총장을 비롯해서 모두 6명입니다. 별 개수로만 따지면요, 19개에 달합니다. 해사 선후배끼리 비리라는 한 배를 탄 걸까요? 황기철 전 참모총장은 통영함 비리 혐의로 구속이 됐고 정옥군 전 참모총장은 STX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이 됐는데요. 특히 황기철 전 참모총장은 70년대 수준의 2억 원짜리 음파 탐지기를 무려 41억 원으로 속여서 들어오는데 연루된 혐의로 구속돼 할 말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이거 거의 사기친 거거든요. 국민을 상대로. 사기입니다, 이 정도면은. 2억짜리를 갖다가 41억 원에 구입하도록 하는 거는 엄청난 사기예요. 당시 함정사업부장으로서 문제의 장비들에 대한 문서를 위조해가지고 또 그것도 2억 원짜리 장비를 40억 원에 사도록 결정했던 것 아닙니까? 실무와 그 담당 팀에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제가 전혀 몰랐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황기철 전 총장은 몰랐다고 했지만 합수단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황 전 총장이 적극적으로 평가서 조작에 개입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천안함이 북한 잠수정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을 했다면 해군은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죠. 그런데도 해군 최고 지휘관이 불량 부품 납품을 눈감아줬다는 건 납득하기 힘든 일입니다. 근데 저 안타까운 것은 여기 지금 이번에 터진 비리가 거의가 방산 비리거든요. 그래서 더 충격적인 건데 방산이 뭐냐면은 우리 장병들의 생명과 바로 직결되는 것입니다. 이 기계를 잘못 들여놓으면 배가 어떻게 잘못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장병들이 잘못될 수도 있는 거 알면서도 이런 제일 윗선에 있던 사람들이 이런 비리를 저질렀다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작전과 직결되는 것이죠. 그렇죠. 천안함도 이번에 오늘 오죽입니다만 천안함 문제도 정말 제대로 작전을 펴고 뭐 제대로 된 어떤 그런 함선에 기계를 넣었다면은 안 났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방산, 군납 비리를 이적 행위로 규정하고 일벌 100개를 다짐했는데요. 오늘 천안함 용사 5주기 추모식에 참석해서 통영함 비리는 매국 행위라며 또 한 번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천안함 용사들의 영령 앞에 너무도 부끄럽고 통탄스러운 통영함 비리 같은 방위사업 비리를 완전히 뿌리 뽑아서 다시는 이런 매국 행위가 대한민국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방산 비리 합동수사단이 출범한 지 4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벌써 해군 전직 장성 3명이 구속됐고요. 이들과 관련된 방산 비리 액수만 수천억 원에 이릅니다. 이렇다 보니까 야당은 우리 국민의 안위를 맡길 수 있겠느냐며 한 목소리로 해군의 비위를 규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 전직 해군 참모총장 2명이 방산 비리로 구속되는 그야말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2차례 연평해전과 천안함 사건, 연평도 비격 사건까지 겪은 해군에서 그것도 전직 총장 2분이 비리로 구속된 것은 가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현재 방산 비리로 구속되거나 입건된 7명 중 6명이 해군 출신이고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중 2명이 전직 해군 참모총장이라는 것입니다. 해군의 조직적 해이가 국가의 안보를 흔드는 수준까지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유독 해군에서만 이렇게 방산 비리가 많이 적발이 되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해군의 구조적인 문제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먼저 해군 특유의 함정 문화가 서로 이권을 챙겨주고 잘못을 눈감아주는 검은 사슬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우리가 한 배를 탔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한 번 배를 타고 나가면은
계속해서 그 배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장교들끼리의 상명하복이 더 심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해사 출신이라는 것, 순혈주의 여기에 또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해군을 나가서도 로비의 인맥을 활용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은 신고 의식이 사라지는 것이죠. 우리 선배, 내가 감히 어떻게 선배를 고발해? 이렇다 보니까 성추행이 발생해도 눈 감게 된다는 겁니다. 현역 해군 장성 2명이 군 골프장 캐디를 상대로 한 성희롱 의혹에 휘말려서 징계위에 회부됐다는 소식 최근에 전해드렸는데요. 이들은 이 캐디들에게 노래와 선정적인 춤을 강요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군 교육사령부 소속의 중장이 골프장 캐디들에게 수차례 노래와 춤을 시키고 차마 임에 답기도 민망한 말로 성희롱한 사건에 대해 해군은 해당 간부를 징계위에 회부했지만 성희롱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갖고 있는 듯합니다. 해군의 성군기 위반 사건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작년 해군사관학교 영관급 장교가 여 부사관을 성추행한 사건, 함정 내 여군 성추행 사건, 함장이 여군 장교를 성추행하는 사건 등의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일련의 사건들은 해군의 성군기 문란이 개인의 일탈이 아닌 조직적 문제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구조적인 문제점은요. 해군에 유독 방위산업 비리를 저지를 수 있는 유혹이 더 많다는 겁니다. 육군 주 무기나 공군의 항공기는 대부분 완제품 형태로 도입을 하지만 함정은 부품별로 여러 업체에서 장비를 도입하다 보니까 비리가 개입될 여지가 더 크다는 겁니다. 해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장비 장구가 사실은 상당히 여러 가지로 이제 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은 국내에서 거기에 불필요한 프리미엄을 얻는다든가 또는 관련 업체를 임의적으로 선정하기에 용이하다. 반면 이제 육군은 상대적으로 이게 표준화가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와 같은 선택과 이른바 유두리의 역할과 기회가 상당히 적다라고 하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부정부패의 기회 구조가 조금 적은 편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공군 같은 경우에는 아예 완전 제품을 타국에서 통째로 사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 보니까 중간중간 단계에서 부정부패와 인적 쇄신, 인적 신뢰를 변형한 그 고리를 연결할 기회 자체가 상대적으로 적다. 이 같은 비위는 우리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합니다. 뿐만 아니라 소중한 국민의 세금이 엉뚱한 곳으로 흘러들어간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게 안보랑만 관련된 게 아니라 여기서 세금이 수백억 수조 원이 빠져나가면요. 결국은 민생, 국민들의 세금 아닙니까? 혈세이기 때문에 이거 절약하면 애들 무상급식이나 복지에 다 투여할 수 있는 돈임에도 불구하고 구멍이 숭숭숭 sul려서 새어나간다는 부분에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궁피합니다. 6회 공군 가운데 가장 먼저 창설된 해군은 어제로 7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연휴 때 같으면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할 해군이 지금은 가장 혁신해야 할 대상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천안함 5주기를 맞아서 하늘에 있는 용사들이 더 이상 한숨 짓지 않도록 해군 지도자들이 부패의 바다에서 빠져나와야겠습니다.